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북민전TV 녹화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북전단 살포에 발끈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폭파해버린 저 북한 당국이 오늘 기준으로 대남전단 1200만 장을 인쇄했다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남전단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가 끝나가고 있다고 협박에 나섰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 분노의 경류, 전체 인민이 대적 보복 열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22일 현재 풍선 3,000개를 비롯해서 남한의 깊은 종심까지 살포할 수 있는 여러 살포 기제와 수단이 준비됐다고 경고에 나섰습니다. 통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은 한 번에 살포를 하는 경우에 많이 보내면 10개의 풍선을 보냅니다. 많이 보내서. 그리고 뭐 5개, 3개, 2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은 풍선 3,000개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3,000개. 대한민국 상공을 아예 대남전단으로 덮어버리겠다는 거죠. 이 1200만 장의 대남비라는 지금 현재 북한이 각 도시와 군, 이 군에 위치한 인쇄공장에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 번 살포가 아니라 다시 살포하기 위한 추가 인쇄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렇게 협박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 남북통신선 차단과 16일에는 대한민국 자산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이젠 대남전단 살포까지 경고에 나선 겁니다. 이는 북한의 행태에 대한 아무런 대응도 없고 반응조차 하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 현 정부를 우습게 보고 하는 짓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기존 입장이 뭐냐? 우리 국민의 재산을 날도둑 맞추고도 이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까지 남북관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뭐 이런 촉구뿐입니다. 북한의 도를 넘은 행태에 대해서 현재 야권을 중심으로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재산으로 지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북한 개성에 세워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약 1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건물입니다. 연락사무소가 2005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로 개소할 당시 건립비용 80억 원, 그리고 2018년에 개보수를 하면서 97억 8천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또한 2018년 9월부터 북한이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전까지 관리 및 유지 비용만 1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300억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 혈세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무지막지하고 약속을 밥 먹듯 뒤집으면서 오로지 상대 입장은 무시하고 자신들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북한이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폭파해버린 겁니다. 그건 날강도죠.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 국회의원으로 강남에서 당선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태 의원 측은 지난 18일 국회 내부망을 통해서 입조처에 제출한 의뢰서에서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건물에 우리 국민 세금 707억 원이 투입됐다. 북한의 우리 정부와 기업 재산에 대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정부와 기업 자산 약 1조 1,700억 원,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있는 우리 자산 약 4,200억 원까지 훼손할 경우 손실액이 1조 6천억을 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남전단 살포한 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지구에 군 무력을 재배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럼 북한이 안 할 것이냐? 한다. 북한은. 북한 애들은 국제사회의 눈치 그리고 양국 간의 약속 이런 걸 가려치 않는 애들이다. 오로지 저 김정은 김여정 정권은 봉건 왕조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행동하는 저게 도둑놈 집단이다. 그러면 이 대의원이 얘기한 우리 국가의 재산, 국민의 재산인 1조 6천억 원을 넘는 돈을 북한 애들은 훼손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태 의원 측은 우리의 법적 영향력이 북한 영토까지 미치는 데 대해 한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현행 헌법상 북한은 엄연히 우리 영토이므로 우리 법체계를 통해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무소속인 윤상문 의원도 남북 간 모든 선언과 합의 정신을 파기하고 정면으로 부정한 도발 행위이다. 연락사무소 건립에 우리 국민 세금 180억 원이 투입됐다. 따라서 이번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이 있느냐? 쟤들한테 받아낼 방법이 있느냐? 북한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방법과 그런 사례는 있느냐? 이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오토 원비어식 배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오토 원비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할 때다. 지금은 우리도 국내 국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국제형사재판소에 테러 행위로 고발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에 나서서 그 가능성에 지금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의 은닉 재산을 추정한 사례를 참고하자 이겁니다. 미국 대학생이었던 원비어는 지난 2015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송환된 뒤 숨졌고 이후 그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북한에게 5억 114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당연히 북한 김정은은 이 배상을 거부했지만 원비어의 부모는 이 판결을 근거로 김정은이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해서 사실상 지금 동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는 최근 아들 원비어 사망 3주기를 맞으면서 김정은에게 지옥에서 보자 이렇게 강하게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원비어의 부친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한이 불법 활동을 최대한 많이 폭로하자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이면 북한에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세계적으로 북한이 불법적인 자금 출처를 추적하기 전에는 김정은 정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북한 자산에 대한 정보를 자신에게 알려주면 추적을 하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줬다. 실제로 원비호 부모는 지난달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은행 계좌에 동결되어 있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1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은 미 정가와 유태인계 네트워크까지 동원해서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북한 비자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도 오토 원비호 부모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여서 세계 곳곳에 숨겨져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을 압류해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건에 대한 배상금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저 시건방진 김정은 정권과 김여정에게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야권에서 지금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고 있지만 현 문재인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오토 원비호 부모와 자금 추적에 나선다면 가능한 일이지만은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저 김정은 정권이 눈치만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 평화 타령만 한다면 우리 국민의 재산은 영원히 찾지 못하고 북한 정권에 끌려다니는 처지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겁니다. 부디 저 김정은 정권이 오만무례함을 꺾어놓을 수 있게 이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야 되며 현 정부는 끝까지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고 오토 원비호 부모와 함께 김정은이 자산을 추적하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된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